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주마루에서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예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띠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올해 네, 지난해에 어떤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네, 올해 왕자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된다면 어느 띠가 유리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닭띠, 개띠, 돼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정확하게 유력한 후보를 놓고 설명을 하지 이렇게 띠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커플이 있어요. 커플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인사는 드릴 수 있어. 네. 근데 결혼하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양가 부모님이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단계에도 가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귀어보자! 그리고 결혼식 하자! 날짜 잡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이제 꼬여지는 거죠.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우리 사귀어보자! 그 다음에 상견례 날짜 잡아볼까? 까지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날짜 잡았다 하더라도 골키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식장에서도 결혼식장도 바꾸고, 네, 그렇죠. 신혼여행 골키퍼 갔다 와서도 바꾸고. 네. 이런 얘기들, 골키퍼가 골을 먹는다고 해서 감독이 골키퍼 바꾸지 않는다. 골 먹었다 해가지고. 네, 골 먹었다. 그리고 골키퍼 있다고 골 들어간다고 보장 없다. 아, 그렇지요. 그렇죠. 골키퍼 없어도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네.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이제 결승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빈 골대에 골을 넣었어요. 빈 골대. 네, 골키퍼가 나와 있었어. 아.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빈 골대에다가 공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이 난리가 났죠. 우승해가지고 7년 만에 이제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컵에서. 지금 이제 베트남 여행 가시면 아마 대우주 받으실 겁니다. 그런가요? 오. 제가 그 시기에 이제 다낭을 갔었는데, 대우가 좋았어요. 다낭 좋죠. 언제 갔다 오셨어요? 2018년인가 그랬습니다. 다낭 가니까 다 한국 사람 한국말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얘기했는데 5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네. 도착하니까 환영합니다 한글 보이고 간판에. 그렇지, 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수속까지 한 20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는데 그때 보니까 해장국대입니다. 뭐야, 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왜 한글이 보일까? 빵, 한글로 빵 써있고, 해장국대입니다. 삼겹살 써있고, 이상하다. 아니, 저도, 갔는데 쇼핑하러 다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지? 한국에서 만든 마트에 갔더니, 네. 한글이 눈에 보여가지고, 동네 마트 맞나? 네. 제2의 제주도 같더라고요. 네? 제2의 제주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렇게 네. 자유롭게 네.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우리가 주인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왕자가 드디어 어느 분이 안 되실 건가? 주인을 뽑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주인이 닭띠, 개띠, 돼지띠 중에서 어느 분이 유리할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과연 올해는 어떨까? 네, 아무튼 이제 1933년생부터 81년생까지 있는데, 앞에 어르신들은 이제 의욕은 있으나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국민들이 좀 꺼려할 수가 있고, 57년생이나 69년생이나 81년생들이
이제 뭐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69년이나 81년생 같은 경우는 뭐 공직에 계시던 직장 생활 하시던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내가 상반기 운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그 1년에 뭐 신수 운세 보시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올해가 화해해잖아요. 그렇죠. 화해는 이제 저 보시면 이제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화해 입장에서 금을 보게 되면은 재성이죠. 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관운과 재운이 같이 있다. 관운과 재운이 같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유금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유금이 이게 보면 이제 하나에 또 끼고 있는 게 네.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곡식, 닭띠기도 하지만 네. 곡식을 얘기합니다. 네. 술 담은 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항아리 뭐 곡식을 이렇게. 얘기하기 네. 때문에 자, 이 곡식이 화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만나니까 되죠. 잘 익죠. 요리가 되는 거죠. 관이죠, 관. 요리가 잘 되는 거니까 맛있게, 네, 맛있게. 이쁘게. 그래서 이쁘게 맛있게 음식이 잘 된다. 그러면 손님이 많아진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은 얘기 안 했지만 혹시 이쪽은 아니죠? 1990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그렇게까지 안 늙었어요, 진짜. 90대는 아니신 것 같고.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자, 1, 2월 달은 이제 나무를 좀 베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매를 턴다든지 뭐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걸 걷어내서 네. 땅에 잘 묻어서 씨앗을 발화시키고 네. 발화시켜서 성과를 얻어낸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닭띠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목은 일단은 뭐예요? 올해 자체가 인묘공망이다 보니까 일단 잔뿌리라든지 잔가지를 잘 쳐놔야 돼. 잘 꺼내서 애들이 4월과 5월에 뭐예요? 화목으로 쓰이게끔 잘 준비를 해야겠죠. 잘 준비를 하면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자, 금 입장에서 봤을 때, 톤은 또 뭐예요? 네, 톤은 증이잖아, 인성. 인성이죠. 네. 인성. 자격증.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큰 일을 준비한다. 그러면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겠죠. 네. 공천 경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지 국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자격증이 아마 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금일장에서 보면. 자격증을 얻으면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뭐예요? 유금 입장에서는 네, 관을, 명예가 오겠죠. 명예의 그 왕관을 네, 왕관을 딱 쓸 수 있는 자리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냥 직장인도 마찬가지. 아, 네. 일반 직장인들도 69년생이나 81년생이나 69년생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이상질문이라든가 전문, 상무님은 승진하든가 기업 대표 승진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81년생은 이제 4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40대 초반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뭐 부장에서 이사를 올라가든지 어떤 성과가 있는 시기가 되는 부분이고, 네. 요 상반기에 아무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면 또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톤은 뭐예요? 네, 톤은 문서죠. 문서죠. 네. 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무슨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파트 계약을 해야죠. 아파트. 그치,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니까. 맞아. 직장 근처로 이사 가야 직장 되니까.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아파트를 찾는 거죠. 아파트. 와우. 찾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 또 어떤 분을 잘 모셔가지고 네. 어디 어떤 한 자리를 받아서 또 좋은 자리를 가게 되면 거기다 어떤 이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뭐 주거 이동의 그 수가
않지 않을까. 음. 당연히 당선되시면 또 이사하시죠. 네, 그 아파트. 네, 당선되시면 이제 좋은 데로 또 넓은 평수에 네.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럼 금일장에서 상당히 좋네요. 예. 명예와 또 재물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네요, 상반기가. 예. 그러니까 69년생, 57년생에 이제 큰 끝을 가지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네.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거는 그분들의 태어난 연월 일시 사주를 알아야지만 네. 저희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온라인상에서 뭐 누구는 뭐 A는 이런 생일이야, B는 이런 생일이야, 그거 못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분한테 듣고 네. 가져오셔야 돼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띠입니다. 네, 개띠. 개띠. 자, 해당되는 연도가 이제 58년생, 70년생, 82년생이 되는데, 네. 자, 개띠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화는 2025년은 네. 뭐예요? 문서죠. 문서운이죠. 네. 마찬가지 이 문서운을 잘 받아가지고, 문서운이 어떤 문서운일 수도 있고, 승진 인사 명령을,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승진 인사 명령서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임명장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기 틀려지는데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장도 왕자의 자리가 승진하면은 이사님, 뭐 전무님은 자리가 틀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데는 내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기사가 딸린 차가 나와. 그렇지, 맞아. 또 승진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리에 뒷자리로 딱 앉으셔야 돼. 좋죠. 대우받는 거니까, 대우받는 한 해가 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네, 대우가. 우리 개띠, 속담 있죠? 발바닥에 뭐가 나도록 뛰어야 된다. 네. 열심히 뛰어야겠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자, 그러면 토 입장에서 봤을 때, 네. 3월달 토는 뭡니까? 3월달 토는 같은, 네. 같은 비겁이죠? 비교, 자, 나를 따르라. 네, 날 따르시오. 하던가, 네. 나를 따라와라. 하던가, 똑같은 말이죠? 네. 내가 따라가든가, 따라가든가, 따를 것인가. 따라갈 따라갈 것인가,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띠만 갖고서 저희가 또 판단을 못 해요. 상대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상대의 그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상담은 저 옆에 전화번호 나오시죠? 사주마루 네,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하시면은 네. 그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 봤을 때 토는, 개띠는 네. 식상이죠. 식상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뭔가를 꾸몄던 게 새로운 게 잘 돼. 네. 그러면 성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뱀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올해띠. 네, 올해띠, 그 사화를 기준으로 토를 또 본다면 토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화 기준으로 토를 보면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토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화는, 토 입장에서 화는 문서. 네. 어떤 성과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도장 찍은 문서. 네. 도장 찍은 문서가 모이면은 뭐가 돼요? 모이면은 아파트예요.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죠. 당선. 맞아. 표가 다 모여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심사 성적, 인사고과 심사하잖아요. 네. 거기 그것도 모여지면 성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문서들이 모이면은. 네. 그러면 또, 노래 잘하시니까 아파트를 부르면서 아파트 계획할 수 있는 성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파트. 열심히 노력하시면 성과가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누가 되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커플 해볼까? 라고 얘기가 된 상황이지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결혼식 올린다, 예식장 계약했다 이런 일정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네. 이 시기에 이렇게 되면 이런 운이 있어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누가
82년생 중에서 1월생인지 5월생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70년생에서 뭐 7월생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 운세는 이렇게 간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돼지띠가 됩니다. 네, 돼지띠가 우리 거의 복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돼지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지 않는다. 돼지띠가 이제 47년생부터 35년생 어르신들이 나오신다 그러면 나오실 수 있으나 이제 그치. 체력적인 한계가 좀 맞아요.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47년생이나 59년생, 71년생, 83년생이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자, 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는 재물이 되는 거죠. 네. 재물이 되는 거고, 올해 사화 입장에서 봤을 때, 해수를 본다면은, 관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재물운과 관운이 같이 있다. 자, 그럼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이야. 자, 수생목. 수생목인데, 네. 일단은 이제 공망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물속에 이제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나무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치 좋은 곳에 호수에 나무들이 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자라오르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있으면서 나를 나타내는 호수를 보러 온 거야, 나무를 보러 온 거야. 아까 대부분 이제 호수를 보러 왔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연 환경이 있다. 네. 그런 어떤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분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어떤 팬클럽처럼 아이들 팬클럽들 있잖아요. 그냥 와 누구다 와 가는 어디에 가면 다 호수가 좋은데 거기 나무도 경치도 좋아. 이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물이 빠져서 태양을 만나면 더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해 입장에서 봤을 때 관운이다. 네. 아니, 재물이다. 재물. 그러면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거죠. 네. 수 입장에서 재물이고 그리고 화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자 무슨 뭐 놀이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선거 시기가 네.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뒤쪽으로 가진다면 돼지띠는 충분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후원금 선거 후원금이 될 수가 있죠. 네. 뒤쪽으로 가면 그게 유리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네. 풍족하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분들은 네. 또 선거가 발생이 되면 기존에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하죠. 더 늘어요? 또 받을 수 있어. 또 받을 수 있어요. 1+1이 되는 거야. 1+1. 와. 그래서 의원님들의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1+1 됐지. 올해 또 하게 되면 또 1+1 되지.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1+1 되지. 와, 좋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돼지띠 분들은 아무튼 운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풍족한 선거운동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큰 돈 내시는 후원금도 필요하지만 작은 돈 내시는 후원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많으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해 입장에서 토월이면은 이제 뭐 과동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이게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복스럽게 먹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도 이제 뭐 복권 산다 그러면 꿈 꿨어? 그럼 무슨 꿈? 돼지꿈. 돼지꿈. 네. 근데 거기에
꿈을 꿨는데 거기서 뭐 누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뭐 돼지를 무는 강아지가 있었어, 뭐 이러면 그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 되는 개꿈.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돼지가 복스러운 돼지가 있는 거고, 복스러운 돼지가 된다면 이분들이 뭐 나섰을 때 직장인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 올해 상반기 운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물론 직장에 따라서 진급 발표 심사 이런 것이 뭐 이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 성적이 하반기에 성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해 입장에서 토는 관운이야. 네. 토는 관운이고, 그 다음에 가을로 가면 이제 금의 계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의 계절이 뭐예요? 문서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 뭐 나를 따를 것이냐, 따라올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이런 뭐 상반기에 어떤 일을 잘 만들어내면 하반기에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자리도 얻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격증도 받고, 계약서도 받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죠? 아파트 계약서. 아, 네. 우리 아파트 계약서가 참 좋아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아파트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너무 역세권에 너무 있는 높아서. 아파트는 좋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희가 또 그 풍수도 공부했잖아요. 하다 보면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지만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역세권보다는 언덕 아래에 있는 역세권이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2가지의 띠를 다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띠가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다 주는데, 근데 생년월일을 봐야 돼요. 그렇죠. 생년월일을 보고, 또 그분들 참모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2024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제가 더 이제 뭐 사주 받은 게 있는데, 이후 A 후보하고 B 후보가 있는데 사주는 이 후보가 좋았어. 네. 선거 결과에서는 이분이 이겼어요. 근데 서울 지역과 경기 북부에서는 호랑이띠가 아무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띠를 보면은, 자, 자네들 작년에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는 목이야. 그렇죠. 목이 왕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엔 그런 거 목 같은데.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이. 얘는 재물이고, 네. 그다음에 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운인데, 네. 관운과 재운이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음력이니까 진월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 그 시기에 국민이 바라는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낙선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이디어 좋고 하더라도 인성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억압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성과 내기 위해서 나만 살아야 돼! 이러고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회사에서 이제는 배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다 국민을 위한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모든 국민이 다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면 그러게요. 좋죠. 맞아요. 얼마나 그렇게 갈망했으면 아파트 그런 노래가 나왔겠어요. 그래, 처음에 네. 노래는 별빛이 흐르는 네. 강물을 보며 이거였는데 하늘을 보며 이제 그냥 맞아. 쏙 빠지고 그냥 아파트만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예. 강물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 그런 풍경, 경치. 네. 근데 그걸 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만 얘기하셨습니다. 갖고 있어도. 아무튼 뭐 네.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 새로운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 이웃과 동료들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잘 이뤄나가면 원하시는 바, 소원을 성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띠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분 사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주바라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띠만 갖고도 저희는 대략적인 내비게이션 역할만 한 겁니다. 네.
본인의 띠하고 을사년의 그런 뱀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또 월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과연 올해 어느 분이 주인공이 될지 2025년에는 참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다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네, 사주마루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